조동현 사건 39살 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소령 예편을 한 지금은 서경대학교 현직 교수로 있는 이제 조동현 씨에 대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 제1호가 됐던 그 인물의 그 후일담이 일파만파로 오늘까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동현 교수의 변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증거가 있다. 그리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아마 지금 그 성폭력 때문에 끔찍한 성폭력 때문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다 해서 태어난 아이가 11월 5일 날 2011년 5월에 태어났는데요. 이제 그 아이가 10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10살이지요. 그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엄마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공개했다. 이제 이게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변호사 이름이 양태정 변호사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외자나 부정행위나 불륜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그 성폭력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 이제 그리고 종교적 신념으로 아이를 키웠다. 이제 이런 거고 군인 신분이라 당시 2010년 당시에는 예편을 하기 전인 육군 소령이었지요. 군인 신분이라서 외부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신상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면서 결국 피해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그 양태정 변호사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내용, 증거 같은 것은 조동현 교수님 본인께서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강간범이죠. 성폭력 가해자라고 저희는 순화해서 사회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강간범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폭행 사건에 관한 증거 뭐가 있을까요? 가령 그 당시에 이 가해 남성이 성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어떤 녹취록이 남아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성폭력 가해자와 그 이후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왜 빌 클린턴하고 루인스키 그때 아주 강력한 증거물 중에 하나가 책이 묻은 그 옷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것인지 이제 그 점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만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증거물이 있다라는 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이제 맨 먼저 터뜨린 쪽을 고발을 해서 지금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소시효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2010년 8월이라고 조동현 씨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10년 8월이면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그 우리나라 이 형법 체계에서 공소시효는 무기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사건을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벌을 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끝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그 강간범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죠. 이른바 미투 그 운동의 일환으로 강간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회적 공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꿎은 이 장성 출신의 남성들이 시중에 그 이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동현 씨가 이 일을 그대로 놔두면 사실은 별 관련이 없는 남성들의 이름이 계속 잠재적 가해자로서 이름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이 조동현 씨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돼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별을 다 합하면은 뭐 그 별이 7개라느니 뭐 그보다 많을 것이라느니 이런 얘기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터넷 공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소문을 잠재우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진실을 공개하는 것은 이 조동현 씨를 인재 영입 1호로 채택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관련 이 지도급 인사들이 빨리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계속 가동되고 있는 이 거짓말 프레임, 거짓말 시스템, 이것을 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두고 저희 11시 김광일 쇼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청자의 댓글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은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핵심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여성이 뭐 이 강압적인 어떤 폭행의 결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 아이를 출산을 할 것인지, 만약 출산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게 어떤 여성이 가령 원치 않는 임신을 이러저러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결과가 임신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 여성은 자기 신체 결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어떤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댓글을 물론 이 댓글은 다 실명이 붙어 있는 댓글이었는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는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그냥 댓글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댓글은 여성이 쓰신 댓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강간범의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와, 그걸 왜 밝히지요? 성폭행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임신이라고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동정을 받을까 싶어서 그렇습니까? 면죄부를 받을까 싶어서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조동현 씨 참 딱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청자분은 조동현 씨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일가를 하고 있는데 제발 조용히 하라. 무슨 말이든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할수록 자꾸만 이 사건이 왜곡되고 그다음에 그 피해는 조동현 씨에게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조동현 씨 때문에 피해를 당한 그 첫 번째 남성, 첫 번째 남편, 그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도 이 피해는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댓글 두 번째 소개해 드립니다. 2010년이면 현역 신분이었네요. 현역이 어떻게 민간기업 비서실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조동현이라는 분 미스테리이군요. 네, 이것도 매우 점잖게 말을 가다듬어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현역 육군 소령이 어떻게 민간기업 비서실에 여름방학 3개월 동안 그 인턴 비서로 일을 할 수 있게 됐는지 그것도 수상쩍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육군 장성 출신의 모 인물이 있습니다. 땡땡땡. 저는 그 실명은 오늘까지 가리겠습니다. 그분은 조동현 씨를 위해서라도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해야만 한다. 그분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DNA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왜곡과 불필요한 남성들의 그 피해, 잠재적 피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DNA 검사가 이루어져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성폭행이었으면 전 남편이 폭행범으로 쳐넣었겠지. 가정 파괴범인데. 에휴. 이 시청자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조동현 씨가 자신의 입으로 끔찍한 제3자의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다. 지금 조동현 씨 측이 밝힌 그 말을 저는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3자에 의한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법적인 남편이었던 그분, 전모 씨라는 분, 그분이 당연히 성폭행범으로 그 남성을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그래서 감옥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고 뭐 별거 상태 비슷하게 지내던 부부라 할지라도 엄연히 법적 부부 상태에 있는데 자기 부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법적인 남편은 당연히 수사를 의뢰하고 그 성폭행범이 그 합당한 처벌을 받게 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조동현 씨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그런 뜻입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성폭력을 당했으면 조동현 씨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 다음 성폭력 당사자를 공개하라, 이겁니다. 범인을 공개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범인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뭐 공소시효가 지났건 안 지났건 그거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야말로 한 가정을 결정적으로 파괴한 사람이 아니냐. 따라서 그 사람의 당사자를 공개하라. 검증을 위해 성폭행범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설마 또 자기 발등이야 찍겠는가.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성폭행범을 공개해야 한다. 다음 댓글. 그 여자분의 성폭력 거짓말이 뻔뻔하게 느껴집니다. 피해 가족들이 너무 억울해 하던데요. 가족을 파괴한 자가 쯧쯧. 다음. 이제 다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댓글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댓글은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그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아이에게 아버지를 괴물로 만들지 말고 온전히 찾아줄 방법은 없었나요? 사랑은 죄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은 이 엄마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 남성을 사랑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인 겁니다. 다른 댓글은 이렇습니다. 설령 속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들켜서 유책 배우자가 되고 막대한 유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서 성폭행 사실을 숨겼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자식을 범죄자 자식 소리 평생 듣게 만드는 건 더욱 끔찍하다. 사실은 이러한 의견을 달아주신 분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말로 어떻게 이번 사태를 모면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이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의견을 달아주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준비한 건 더 많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뭐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1,0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려 있던데 그 댓글 중에 저희 시청자분의 아주 많은 수의 시청자분의 의견은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건대 조동현 씨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되어서 애꿎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무고한 남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자일 그 첫 번째 남편 되시는 그분과 그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조동현 씨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는 그 남성의 신상은 조동현 씨 측에 의해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성폭행이 아니고 그 남성과 남녀 간의 그 사랑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거라면 그것은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합당한 설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이 일의 최초에 어떻게 불거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데요. 최백은 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제 조동현 씨하고 그다음에 이수정 지금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두 사람의 사진을 함께 놓고 차이 있는 물음표 이렇게 세 글자로 물었던 것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백은 교수가 공동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백은 교수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평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 사퇴에 대해 어떠한 억측도 사양합니다. 최백은 교수는 억측을 사양한다고 했지만 이 사퇴의 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지금 이번 사태를 진흙탕으로 만든 그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어떻게 선생 본인의 자리 위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가능한지요? 선생 본인의 위치에서 그 고고한 위치에서 잠시 내려와서 이 정치판의 진흙탕에 당신의 옷자락이 더럽혀졌다 그런 뜻입니까 지금? 아니 무슨 사퇴의변이 이런 사퇴의변이 다 있습니까? 이 정치판을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군데? 이제 선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누가 처음에 차이는 이라고 물어서 이쪽에는 뭐 미모가 어쩌고 저쪽에는 이제 나이가 드신 그런 분이고 이거를 딱 두 분의 사진을 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선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요? 거기 어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매진한다고요? 우리 대통령 선거를 뽑는 이 중차대한 대선판을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대통령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차라리 조용히 물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동현 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전 위원장 조동현 교수를 옹호하고 역성드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동현 교수를 진주조개에 비유를 한 글도 있었습니다. 조개는 그 새로운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 이물질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 조개 껍질 속에서 속 운동을 하다가 조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조동윤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호를 한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인터넷 공간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는 조동현 교수가 다녔던 부산에 있는 한 외고의 스승 되시는 분이 쓴 글도 있습니다. 조동현 씨가 3년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다는 사실, 그리고 체구는 작지만 정말 성실하고, 그다음에 특히 영어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고, 그다음에 그 원어민 영어 교사한테 늘 커피 한 잔을 들고 가서 거의 성가실 정도로 거기에 매달려서 영어를 배워서 남다른 영어 실력을 갖추었고, 육군사관학교에 가서도 그 영어 실력이 아주 빛이 났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부산에 있는 외고의 이 스승 되시는 이제 그분은 이번 그 혼외자 사태에 대해서 10년 전 이혼 경력과 자녀를 들먹이는 잔혹한 공격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우리 동현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탄식들을 하고 있다. 이미 사지가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어 백기를 들지 않았는가. 우리 제자를 더 이상 좀 가만 놔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고 있는 그 고교 시절에 은사 되시는 분이 글을 올린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